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모닥불 냄새가 밴 기억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집안 어른 한 분의 생애를 실화 그대로 다만 읽는 분이 더 잘 숨쉬실 수 있게 고쳐 적어보려 해요. 일제강점기 그분의 부모님은 총 대신 말과 기를 들고 움직이셨대요. 전단을 들고 외치진 않았지만 정보를 건네고 은신처를 이어주는 조용한 연결자였지요. 들킬 리 없다고 믿은 날에도 문은 부서졌고 일본 순사들의 군화가 마루를 찍었습니다. 우린 대단한 영웅은 아니었단다. 하지만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입을 다물 줄은 알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셨다지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고 두 분은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주로 불리던 집은 서류 한 장에 몰수되었고 남은 건 외동아들 하나, 그리고 말라붙은 조부모의 손뿐이었어요. 아이가 울음을 그치면 조부모가 대신 우셨고 조부모가 울음을 닦으면 아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대요.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오래 일하러 가셨어요? 할아버지는 담배를 비벼 끄며 대답하셨어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란다. 저는 그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을 조여요. 다리 밑 거지촌의 겨울은 칼날 같았습니다. 천막은 바람에 쩍쩍 갈라졌고 아이는 밤마다 집신을 만지작거렸지요. 내일도 신고 갈 수 있게 말려두려다 모닥불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새벽에 눈을 뜨니 집신은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며 조모를 흔들었고 조모는 괜찮다. 땅이 차면 품이 덮여주지 하고 손으로 발바닥을 문질러 주셨어요. 그래도 학교는 가야 했습니다. 맨발로 얼음장 같은 언덕을 내려가자 교실 문턱에서 애들이 킁킁거리며 쳐다봤고 선생님은 말없이 손수건으로 아이의 발을 감싸주셨어요. 점심때면 강 건너 마을에서 같은 성씨들의 잔치가 열렸고 큰 솥에서 하얀 국수김이 하늘로 피어올랐지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오지 마라. 독립운동가의 자식은 복을 나눌 자격이 없다. 그 잔인한 말 대신 더 비겁한 현실을 입에 올렸지요. 미안하다. 일본 순사가 무섭다. 우리도 아이가 있다. 제발 이해해다오. 겉으론 등을 돌리면서 속으론 두려움에 떨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잔치상 한 구석에선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국수 불기 전에 얼른 먹어라 하며 젓가락을 덜어주었고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보던 아이는 입술만 꾹 물었대요. 나에겐 덜어줄 부모가 없다. 그 말이 허공에 떨리며 식어갔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아이는 20살을 넘어 군에 갔습니다. 군화 속에 맨발의 겨울을 감추고 625의 소용돌이를 건너던 날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총은 무거웠지만 굶주림의 기억이 더 무거웠다. 전장에서 그는 미군들과 뜻밖의 우정을 나눴고 휴전 뒤에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이어갔지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약속은 칼처럼 지켰습니다.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내가 나를 못 믿게 되잖아요. 새벽마다 먼저 깃발을 올렸고 그렇게 모은 돈을 씨앗 삼아 건축 현장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바람의 길과 물의 길을 배우고 사람의 손을 엮는 법을 익혔지요. 비가 오면 천막이 날아가고 자재가 모자라면 계약이 흔들리고 도면 위 한 줄이 늦으면 일정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현장에 섰습니다. 동료가 사장님, 좀 쉬시조라 하면 그는 단호하게 말했대요. 쉬는 건 약속을 다 지킨 다음에 일정과 품질 둘 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부지런히 공정을 밀어붙이던 그의 평판은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공사대금과 건축 시기를 칼같이 맞춘다. 믿음은 다음 계약을 데려왔고 다음 계약은 더 많은 손발을 불러왔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연인이던 훗날의 할머니께 말했지요. 언젠가 빼앗긴 걸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나만 부자가 되진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로 받으셨대요. 그날이 오면 저는 그릇을 데울게요. 당신은 약속을 데워주세요. 마흔을 코앞에 두고 그는 마침내 지난 세월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집안이 겪은 고문과 몰수의 기록을 한 줄 한 줄 끌어올렸어요.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부모, 그리고 지주라는 이름 하나로 서류에 찍힌 도장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방 직후 일본인이 점유하던 그의 집안 토지 상당수가 주인이 없는 땅처럼 취급되었고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거짓 증언과 서명을 보태 그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누구는 침묵했고 누구는 눈을 피했지요. 그 사실들이 오래된 호적대장, 지적도, 소작 계약서 뒷장, 마을 회의록 귀퉁이에서 조금씩 기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철을 덮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증거는 우리 편입니다. 끝까지 가면 승산이 큽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고개만 끄덕였지요. 방청석에 앉은 일부 같은 성씨들이 눈을 피하며 웅성거릴 때도 그는 말 대신 기록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기록은 울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재판은 길었습니다. 어느 날은 증언이 흐릿했고 어느 날은 도장이 멍처럼 번져 있었지요. 그래도 한 장 또 한 장 잃어버린 이름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은 낮게 술렁였습니다. 피고가 점유 중인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그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의자에서 일어서며 속으로만 말했답니다. 돌려받아야 할 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였는가 하는 이름이었다. 그날 그는 등기소로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종친회를 찾았지요. 같은 성씨의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둘러앉자 그는 한동안 물만 따라주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눈동자들 사이에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 이름으로 돌아온 땅을 종친회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안부터 무료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용권을 나누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듯 고요해졌고 이어서 작은 탄식과 박수가 뒤섞였어요.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예전처럼 누가 배제되는 잔치가 아니라 모두가 밭고랑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은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땅은 돌아왔지만 얘야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남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로 답해야 한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깊숙한 속내를 조용히 꺼내놓았습니다. 어릴 적 강 건너 잔치에서 부모가 아이들 그릇에 젓가락을 덜어주던 모습을 멀리서 봤다. 그때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어. 나에겐 덜어줄 부모가 없다. 그 상처를 오늘 내 방식으로 끝내고 싶다. 그 말을 들은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떨리는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땐 모두가 무서웠다. 일본 순사가 두려웠고 해방 뒤엔 서로의 눈이 두려웠다. 우리는 가난했고 겁이 많았다.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저도 미웠습니다. 그런데 미움은 배고픔보다 오래 가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배를 먼저 채우렵니다. 그날 밤 종친회 마당에는 큰 솥이 걸렸습니다. 하얀 국수발이 물속에서 춤을 추고 그 김이 겨울 하늘로 올라갔지요. 규칙도 함께 세웠습니다. 먼저 가난한 집, 먼저 빚 갚아야 하는 집, 먼저 아이 학교 보낼 집. 사용권은 3년 단위로 보장했고 흉년이면 조합이 버티도록 적립금을 뒀습니다. 씨앗은 빌려주고 땀은 나눠 갖자.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땀은 반으로 못 나눠요, 사장님.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그래서 내가 2번 닦아드리잖아요. 몇 해가 흐르자 예전 잔치에서 등을 돌리던 집안의 어른이 조심스레 찾아와 물었답니다. 그때의 잘못을 어찌 갚겠나. 할아버지는 말없이 삶은 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뜨거우니 후 불어드세요. 같이 먹는 게 갚는 겁니다. 그릇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오래 묵은 말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할아버지는 종친회 마당에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습니다. 빼앗긴 것을 돌려받아 함께 돌려주는 자리.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오래 남는 문장이었지요. 그날 그는 저를 데리고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내 집신이 탔지. 쓸쓸히 웃던 얼굴이 어느새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자, 약속 지키러 가자. 우리는 회관으로 돌아와 국수 200그릇을 더 삶았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사람들이 들어왔지요. 누군가는 수줍게, 누군가는 훌쩍거리며 그릇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내밀며 할아버지가 또렷이 말했어요. 과거가 내 발을 얼렸다면 오늘은 내가 여러분의 손을 덮이겠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박수가 눈처럼 내려앉았고 잔치에서 밀려났던 맨발의 소년이 드디어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듯 했어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되찾은 것을 혼자 삼키지 않고 모두의 그릇에 덜어주는 순간에 솟구친다는 걸요.